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사실 결혼 시장에서는 직장인을 선호한다고 해도 실제로 여자들을 만나보면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주의라서 그동안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솔직히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금방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사업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일 끝나면 친구들과 편하게 놀기도 하고 마누라 눈치 본다고 친구들은 좋은 데도 못 가던데 저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렸죠. 그렇게 어리고 귀여운 애들을 만나면서 돈도 자유롭게 쓰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죠. 그래도 인기가 없지는 않은 모양인지 여자친구는 늘 있었습니다. 번듯하게 관리도 하는 편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다 보니 그렇게 다가와 주는 사람도 있었고 다가오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 능력 좋은 노처녀, 결혼해서 전업주부하는 여자, 학원 강사, 요가 강사, 네일 아트 하는 여자, 농협 다니는 여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여자 등등 그 바람에 가지각색의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네요. 다들 저마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걔 중에 몇몇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인생 뭐 있나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즐거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결혼한 여자는 저도 처음에는 스릴 있어서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정리하게 됐습니다. 남의 눈에 피 눈물은 흘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있는 여자는 한 명 만나보고 그 뒤로는 무서워서 더 이상 안 만납니다. 30대까지는 20대 여자들도 많이 만나서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도 잘 안 꺼내고 티를 안 내던데 나이 40이 넘고 결혼 정년기 여자들을 대부분 만나다 보니 조금 사귀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결혼 얘기 꺼냅니다. 참 웃기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들 급한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진절이 나겠더라고요. 말 돌리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 누구 책임지는 거 딱 질색이고 나는 애도 안 놓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그러니 결혼 생각 있으면 딴 놈 만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열의 10명은 다 떠나더군요. 여자 없이 솔로로 지낸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친구와 술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쉬고 있었던 터라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왕년에 네가 아니라면서 놀리더군요. 저도 좀 쉴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군요. 친구 무의 만날 이후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생각 없다가 신나는 음악도 듣고 싶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싶더군요. 괜히 꿀꿀한 이야기만 하는 친구랑 있다 보니 괜히 기분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오랜만에 나이트에 갔습니다. 나이트에 갔는데 신나는 음악도 쿵쾅쿵쾅 울려대고 반짝반짝 조명도 멋있고 분위기는 예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술도 한 잔 마셨겠다. 기분이 살짝 업돼서 친구랑 스테이지에 가서 미친 듯이 춤도 췄네요. 세월이 흘렀는지 조금만 저도 숨이 찼습니다. 이 나이에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친구와 가서 술이나 마시자 했습니다. 방을 잡았는데 마이크도 있고 노래방처럼 잘 돼 있어서 둘은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많이 놀다 보니 슬슬 옆구리가 허전하더라고요. 친구가 웨이터를 불렀고 곧이어 웨이터가 반반한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3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2명이 왔더라고요. 뭐 멀리서 눈에 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패션도 봐줄 만하고 얼굴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게 장땡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해서 감이 오더군요. 딱 보니 한 명은 끼가 좀 있어 보이고
한 명은 나이트 몇 번 안 와봐서 긴장했는지 친구 눈치나 슬슬 보는 조금 순둥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친구 놈을 보니 그까져 보이는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눈빛으로 사인을 주더니 그 여자를 자기 옆으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순박해 보이는 그 여자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참 웃기게도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37살이고요. 돌싱입니다. 요 근처에서 회사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줄줄 늘어놓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줄줄이 다 말하더라고요. 그런 긴장한 모습과 당찬 모습에 간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늘 나이트에 처음 오는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돌싱이라고 회사에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과 딸이 있답니다. 예전에 남편 있는 여자와 만나서 죄의식이 있었던지라 가정 있는 여자는 왠지 꺼려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혼했다고 하는데 딸린 애들 생각하니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도 떨어지고 정적이 좀 흐르다 보니 별로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친구 녀석은 자기 짝꿍과 함께 점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그 둘은 많이 마셨는지 취해서 뽀뽀도 하고 서로가 아주 연인처럼 그냥 난리가 났더군요. 저러다가 여기서 사고 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돌싱 아줌마는 말도 별로 없이 뭔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미도 없고 막 관심이 가고 그러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제 친구의 뺨을 때리더니 마구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말리고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 제 친구가 너무 과해서 실수를 했었나 봅니다. 간만에 친구도 흥이 올라서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화 좀 풀라고 그렇게 달랬는데도 여자는 휙 가버리고 제 친구 녀석은 화장실 간다더니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서 그래서 저는 나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우물쭈물 저를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지금 바로 집에 갈 거 아니면 어디 가서 해장이나 좀 하자고 국밥이나 한 그릇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서 정신 못 차리는 친구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돌싱 아줌마랑 해장국 집에 갔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빈속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배가 금방 고파서 별 생각도 없이 해장국만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려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물쭈물거리면서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나이트에서 만나면 눈 맞으면 같이 있는다고 하던데 자신은 별로냐면서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저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놀고 다 놀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먼저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순딩순해 보이는 젊은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니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성미라면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성미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숙박업소가 어딘지 막 찾더라고요. 자기가 미리 찾아왔다면서 휴대폰에 적어둔 걸 보는데 이 여자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쭈뼛쭈뼛 하면서 할 말 다 하니까 왠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5분을 걸어서 둘이 한 건물에 들어갔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4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지금 4년 동안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딸린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이 40대면 연애도 못 해보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놀러 온 거랍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남자 같고 멋있어 보여서 오늘 같이 있고 싶었다네요. 말도 별로 없던 성미 씨는 처음으로 속 얘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 진지해지는 건 좀 기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까는 그냥 애달린 이혼녀로 보였는데 나름대로 순수한 면도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이 여자가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을 더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갈수록 성미 씨에게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여도 어떤 악조건의 여자라고 쳐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싶은 거 있죠? 일단 너무 착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예쁘고 몸매 좋고 능력 좋고 별의 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저였었는데 연애도 이제 지겨워서 앞으로 여자는 단기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나이트에서 만난 이 여자 한 명이 제 가치관을 확 바꿔주더군요. 40살이 될 때까지 평생 몰랐습니다. 제 마인드가 이렇게 바뀔지 말이에요.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딸린 아이들도 제 자식이라 생각하며 친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노릇을 하려고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 2마리 사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짧게 글 남깁니다. 저 옳은 선택을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할 나이가 한참이 지나버린 30대 후반의 노총각입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제 인생의 모든 걸 바치고 싶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는 달라서 독특했고 제겐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던 여자였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결국에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연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연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만큼의 외모나 능력이면 진작 결혼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여자를 만나지 않는 다른 이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며 물어볼 정도였었죠. 하지만 제가 살면서 연애를 딱 2번 해봤었는데 사실 그 연애도 남들이 보면 혀를 차면서 웃을 정도로 짧은 만남이었으니 사실은 모태솔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자를 싫어한다고 피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지라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하리란 마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잘 풀린 덕분에 주변 또래에 비하면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제 명의로 된 40평대 아파트도 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고 독일에서 나름 잘 나가는 외제차와 예금이나 증권 등 유동자산은 1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돈을 벌어오면서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고 힘든 시기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하나만으로 20살이 되자마자 자원에서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에서도 목돈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그 작은 월급조차도 푼돈이지만 악착 같이 모았던 저였죠. 22살에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곧장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제 첫 목표는 작은 가게라도 시작하려는 마음이 컸었기에 하루 종일 알바를 3칸씩 끼웠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제가 하는 가게 중에 제일 바빴던 가게는 다름 아닌 치킨집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제가 아는 곳 중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이곳처럼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날부터는 최대한 치킨집 사장님과 친해져서 어깨 너머로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받으려고 항상 열심히 했었습니다. 치킨에 대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지냈더니 일을 시작한 지도 금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고 초기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꿈에 그리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킨이라는 특성 때문에 배달에만 매진하는 게 좋을지, 홀 장사도 함께하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60만 앞서서 홀 장사도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임대료는 부담스러웠지만 무리해서 자리를 얻게 되었죠. 그때 저는 너무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증금의 월세를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났더니 장사 미천이 거의 바닥이 났더라고요. 그래도 장사 시작하면 금방 매출 오르게 될 거고 그걸로 불려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입맛에는 아주 맛있는 치킨이라고 생각했는데 냉정한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는지 장사는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았죠. 결국 가게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지만 매출은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빚만 떠안은 채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음식 장사에는 진절머리가 났었기에 어떤 일이 제게 잘 맞을지 또다시 고민을 시작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식당들의 닭이나 식자재를 납품해주는 곳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항상 물건을 보내주면서도 여유가 넘쳐 보이던 모습이 떠올랐고 이쪽 시장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저희 가게에 닭을 납품해주던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유통업을 배워보고 싶은데 사람 필요 없냐고 물어보았고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배워왔죠. 역시나 돈을 버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유통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몇 년 동안 배운 노하우와 자금을 바탕으로 크게 친화력을 앞세워서 열심히 영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연애는커녕 제대로 쉬지도 않고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나름대로 업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사업 규모도 커지게 됐고 안정적으로 기반도 갖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꿈꾸던 목표를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 뭔가 많이 허망하더군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사치는 금물이었기에 여자들과 어울려서 논다거나 이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고 주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나이를 돌아보니 나이도 40대를 앞두고 있었고 술을 마시다 보면 제 스스로 외롭다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여기저기 사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을 상대한 경험이 너무 썼던 저는 모든 게 낯설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모임에 나가다 보니 이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쳐다볼 정도로 예쁜 외모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외모에 왜 이런 모임에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모임에 자주 나오던 대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더니 그녀는 잠시 친구 얼굴만 보고 선약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잠깐 앉아있다가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떨림을 가지게 될 거란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남들에 비해서는 능력도 갖췄기에 용기를 내게 되었죠. 그날이 지나고 모임에 자주 나오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사실 그때 데리고 왔던 친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친구랑 잘 되면 진짜 마음에 드는 선물 한턱 쏠 테니까 주선 좀 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소개는 어렵지 않은데 제 친구 보통 내기는 아닌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지 싶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는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죠. 결국 그 여동생은 소개는 잡아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에 소개를 받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룸이 따로 구분된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두었죠. 약속한 당일 저는 미리 도착을 했고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서 들어오는데 무슨 연예인이 들어오는 건가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왔고 그녀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같이 웃음을 지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는 자주 오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예지씨 처음 보는 날이라서 무리 좀 했다며 자주 오진 않아요라며 웃었죠. 그러자 그녀도 저도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저는 그녀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와인을 한 잔씩 하다 보니 그녀는 취기가 올라왔는지 두 볼에 손을 대고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나이에 비해서 뚜만이고 귀엽게 생기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놀랬지만 좋게 봐주는 듯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첫째 날은 서로가 무리하지 않고 식사를 즐겁게 마쳤고 주말에 보고 싶었던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했고 자연스럽게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예의도 바르고 순수해 보였던 그녀였기에 소개를 시켜줬었던 그의 여동생이 괜히 심술나서 장난을 친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 대리기사를 불러서 뒷자리에서 그녀를 데려다 주는데 술 기운에 약간 취했던 건지 살짝 제게 기대던 그녀가 너무 예뻐 보이고 두근거렸죠. 하지만 섣부르게 다다서다다는 모든 게 무너질까봐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그날은 조심히 그녀를 집까지 잘 데려다줬고 약속한 주말에 콘서트를 보기로 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일이 많은 바람에 생각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애써봤지만 퇴근 시간에 걸려버렸죠. 결국 약속보다도 30분이나 늦게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그녀는 일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까 이해한다고 해주더군요. 배려심도 참 깊은 여자구나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콘서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귀여운 나머지 부탁이 뭔데요? 라며 웃으며 물어봤더니 지금 말고 나중에 꼭 하나만 들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설렘을 가득 주던 그녀와 즐겁게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고 나서 곧바로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이고 하니 식사보다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제가 잘 알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술집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는데 아직 어려서 술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하얀 얼굴이라 그런지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소소한 모습조차도 너무 예뻐 보였고 저는 거침없이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죠.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그녀도 점점 말이 많아지더군요. 그녀는 제게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까지 안 했냐고 물어보더니 자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은 자신만을 위한 옷장도 생겼으면 좋겠다며 옷, 신발, 가방 등으로 방을 가득 채우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는 게 꿈이라고 말하면서 오빠는 결혼하게 되면 부인한테 일 시킬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녀가 꿈꾸는 생각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고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싶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모르게 그럼요. 부인이 집에서 살림해주면 저야 고맙죠. 돈이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는 거니까요 라고 대답하면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저희는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고 무리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그녀의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녀와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기에 부축을 해주면서 물었습니다. 오빠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주소 좀 불러줄래? 그러자 그녀는 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나는데 술 좀 깨 겸 쉬다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고 저도 술에 취해서 그 말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여기 근처에 쉴 만한 곳 좀 찾아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오빠 사는 곳도 구경하고 싶은데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더군요. 당돌한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속마음은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여자친구와 저는 처음으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녀는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오빠랑 결혼하면 저도 여기에 지내는 거예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무슨 연애를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기분이 나빠질까 봐서 여자친구의 기분이 좋아지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이 집에다 예지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되는 거지라며 웃으며 대답해줬죠. 집 구경을 한참 동안 하고서 그녀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좋긴 한데 자신은 혼전순결이라며 제게 미리 말해줘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신체 건장한 남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컸었지만 여지껏 연애도 안 하면서 잘 살아왔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면서 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와인을 더 마시고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늘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겨두었더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그녀의 본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해장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묵직했었던 현금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계산을 하는데 지갑이 기어 보이면 자존심이 상해서 5만원권으로 많이 채워놨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가끔 술 마시고 돈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그냥 또 잃어버렸나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 돈도 제 여자친구가 몰래 훔쳐갔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희는 남들처럼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고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갔죠. 다른 날과 다름없던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대뜸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콘서트에서 기다리게 해서 부탁 들어주기로 했던 거 잊지 않았냐면서 혹시 그때 약속했던 부탁 오늘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탁이라고 해봤자 별거 있을까 싶어서 무슨 부탁인지 물었죠. 사실은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가방을 선물 받았답니다. 친구가 우쭐대면서 자랑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오빠 나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라고 묻더군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어릴 때 고생해가면서 돈을 벌어봤기에 돈을 허투루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기에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가방을 사러 갔더니 가격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가방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자친구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 제 마음도 모르고 좋아 죽으려고 하더군요. 남자가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사주게 되었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는 제 돈을 쓰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할 때는 당연히 돈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리고 학생 신분이던 여자친구에게 뭘 얻어먹고 싶었던 건 아니었죠. 다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 10원도 안 쓰는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고 할까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만으로도 편의점에 있는 생수 하나만 사다 줘도 저는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게도 그때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그런 실망감을 주는 것도 앞으로 결혼하고 오래 만나다 보면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힘들어지는 건 따로 있었죠.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이해해주면서 혼전순결을 지켜주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몇 달 정도 만났을 때 단둘이서 여행을 갔었을 때는 정말 참기가 많이 힘들더군요. 그러다가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일하던 동생과 술을 한잔 마시면서
제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네요. 동생은 그게 무슨 고민이냐는 듯 말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일찍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형한 능력도 이미 다 갖춰뒀겠다. 나이도 이미 노총각인데 차라리 결혼을 바로 하는 게 해결책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와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러겠거니 했고 평생을 함께 지내다 보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스러워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솔직히 제 여자친구가 이 결혼을 승낙해줄지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 나이도 나이지만 여자친구와 교제를 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처음 사귈 때부터 여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 얘기를 한 번씩 했었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지 며칠 동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린 여자친구에 비해서 늙은 남자친구였기에 정말 감동스럽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열심히 며칠 동안 준비를 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둔 상태였고 수업이 끝날 시간에 몰래 마중을 가서 무작정 태워서 이벤트 장소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앉아서 여자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친구의 옆에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어깨 동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잠깐의 찰나에 온갖 생각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나를 갖고 놀았던 건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나를 만나던 중에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혹시 그것도 아니면 요즘 어린애들은 친구끼리도 저렇게 어깨에 손도 올릴 수도 있는 건가라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 나간 의처증 환자처럼 난리를 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일단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떤 사이인지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프로포즈를 할 생각에 두근거리던 설렘이었는데 그때부터는 화가 나서 폭발해버릴 만큼의 두근거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따라가다 보니 둘이서 택시를 잡아 타고는 시내로 이동하더군요. 정말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입 밖으로 계속 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와 그 남자는 다른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듯이 그 사이를 비집고 둘이서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고 술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때마침 1층에 있는 창가 쪽에 앉았었기에 차에서도 아주 잘 보이더군요. 그때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지켜본 건지 이미 멘탈이 다 나가 있었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지금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카톡을 보냈고 여자친구는 제 메시지를 읽더니 친구랑 영화 보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여자친구를 믿지도 못하고 오해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재밌게 놀다가 집 들어가서 연락 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죠. 친구와 영화 보고 밥 먹는 게 맞았기에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기도 하는데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저렇게 밝게 행동을 했었나 생각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무 기참해졌고 오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 확신으로 돌아서더군요. 신라 같은 희망으로 얌전히 지켜보고 있으니 술에 좀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군요. 그 둘은 다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제가 알던 여자친구의 집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원룸촌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빠 나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라고 왔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전화를 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귀참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해도 다 무시하고 받지 않길래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카톡을 보냈죠. 딴 남자랑 있느라 전화도 못 받나 보네 라고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20분 정도가 지나자 여자친구가 나오더군요. 제 차를 못 보고 지나쳐서 큰 도로변으로 걸어가더니 그제서야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친구는 화가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다 미행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가 날 사람이 누군데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했더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착각하는 것 같은데 학교 친구네 잠시 들려서 과제 좀 한 거라며 어디냐고 묻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듣고 있으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너는 집에 갔다고 거짓말하더니 술 마셔서 취한 채로 과제하러 갔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다 무시를 해버렸고 여자친구를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무시하니까 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내는데 그날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진짜 걔는 내 친구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 혹시라도 오빠가 오해할까봐 거짓말을 좀 하긴 했지만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솔직히 그 남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달라붙는 건 맞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냈죠. 사실 그날 너를 따라간 거는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프러포즈를 하려고 갔던 거였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갔는데 그 혹시나가 혹시나였다. 네가 원하는 거 평생 하고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남자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남자친구 대하듯 하는 걸 다 봤으니 앞으로 2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네요. 여자친구에게서는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제가 고백을 했으면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준 옷, 신발, 가방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당장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이 말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봤었죠.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여자친구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선물해준 거 100만 원 넘는 거 알지? 네가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네 선물도 도로 가져갈 거고 널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하지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면 선물도 필요 없고 너한테는 아무 말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예지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는데 키 크고 잘생긴 그 친구 너도 알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죄송해요. 저도 그 둘이서 사귀고 있는 건 전혀 몰랐어요. 오빠랑 예지가 사귀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둘이서 비밀 연애하고 있던 걸 자신한테 들켰다고. 오빠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대답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지가 혼전 순결이라고 하던데 그 말은 사실이냐고 했더니 자신이 아는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예상을 했지만 그 충격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이 사실 아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고 너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돈 없고 어린 대학생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만났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주 때문에 결국 이사를 가게 된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5층짜리 상가 제일 꼭대기 층인 5층에 있는 투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엔 작은 카페와 당구장이 있고 3층부터는 저처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가 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고깃집처럼 음식 냄새가 강한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동네 자체가 한적한 편이기도 해서 살고 있는 데는 크게 불편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물주분이 50대 정도로 생각보다 젊었고 훈훈한 외모에 젠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깔끔한 편이라서 주기적으로 청소업체를 불러서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동네 주민분들이 해주는 말을 들어보니 저희 건물주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건물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건물들이 많으셔서 엄청난 재력가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젊은 나이에 그만큼의 재력을 가졌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부럽고 멋져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재력가라서 그런지 절대 쪼잔한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게 저희 부부는 이 집에서 거의 5년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해주실 때면 전세값도 절대 올려서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살고 있었고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이웃분들도 저희 부부처럼 전세값이 오르지 않기도 해서 다들 만족해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굳이 이사를 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좋았음에도 조금 불편한 점 한 가지를 굳이 꼽아보자면 건물주 아저씨는 정말 한가하신 건지 한량처럼 시도 때도 없이 건물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를 다녀오거나 운동을 할 생각에 잠시 동네 한 바퀴를 돌러 나가면 건물주를 가끔씩 마주치기도 한 거랄까. 뭐 사실 이것도 불편했던 점이라고 하기엔 억지라고 할 정도지만 그거 말고는 크게 불편한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집에서 운동을 하고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은 채로 바람도 쐴 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건물주분은 저를 보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제게 말을 걸면서 지내기에는 불편하지는 않은지 이것저것 캐물었고 힐끔힐끔 제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원래 평소에는 엄청 젠틀해 보이셨는데 요즘 들어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말을 거는구나 싶었고 제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는데 기분이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도 건물 주분이기도 하고 남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사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저희 집에 갑자기 벨이 울리더군요. 누가 말도 없이 찾아왔나 싶어서 인터폰으로 보니 건물주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기는 했지만 전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건가 싶었기에 냉장고에 있던 주스를 하나를 꺼내 건물주에게 건네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고 그런 건물주는 저에게 남편은 집에 없냐고 물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었고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 아무리 건물주라도 여자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어색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점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오늘 야근 중이라고 이제 곧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이 다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말이 없던 건물주는 저에게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혹시 내인 할 생각 없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건물주는 저에게 한동안 내 애인을 해주면 전셋값도 내려줄 위험도 있고 매달 필요한 거 사는데 쓸 수 있게끔 신용카드도 제게 준다고 유혹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들어 큰 돈이 많이 나가서 마음이 힘들었었고 저도 가정주부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 보니 남편 혼자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생활에 많이 쪼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이냐고 스스로에게 욕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시냐며 됐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건물주는 말했습니다. 우리 501호 세댁만 이런 제안을 받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건물주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401호에 살고 있었던 20대 후반 자취생도 이 아저씨와 불건전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몸매도 좋고 엄청 화려한 외모에 좋은 회사에 돈도 많아 보였는데 그리고 멋진 남자친구도 있어서 곧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부적절하고 못된 사이로 발전한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손을 뿌리치면서 유부녀인 저에게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며 지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건물주는 그러면 이사 가실 준비하라며 전셋값을 올린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건물주가 한다는 말이 이제까지 전셋값 오르지 않았던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나가버리더군요. 갑자기 이게 뭔가 싶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형편도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지인분의 추천을 받고 주식에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평생을 같이 해온 지인이었기에 모든 걸 다 믿고 투자를 했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다들 짐작하시듯 주식에 투자한 모든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당장의 빚을 막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라 저희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돈까지 빌려주고 저희조차도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셋값을 올린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너무 힘이 들었고 성희롱 당한 듯한 기분에 너무 우울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건물주에게 따지고 들기를 수차례 하지만 도저히 말도 통하지 않았고 어쨌든 법적으로도 저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를 가야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건물주에게 집을 내놓는다고 말하였고 며칠 뒤 그 전처럼 남편이 야근하고 있었던 날 늦은 시간에 맞춰 건물주가 또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저녁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술에 잔뜩 취해서 자신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며 굳이 이렇게 이사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둥 애인으로 지내면 정말 부족한 거 없이 잘해준다는 둥 갖고 싶었는 건 없는지 원하는 건 다 사주고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또 저를 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든 시기에 몸도 마음도 지쳤고 잠시 멈칫거리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건물주분이 대뜸 저에게 키스를 하더니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발버둥을 쳐보기도 했지만 힘을 못 이겨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건물주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에 가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처음에만 거부를 했을 뿐이고 건물주의 카드로 그동안 못 샀던 제 물건들도 사고 밀린 빚도 갚고 하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동안 고생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오히려 전보다 좋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는 점점 건물주에게 관심과 마음이 생겨왔고 저도 점점 즐기고 있었기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생각은 사라졌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 저는 현실적인 좋은 선택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가끔씩 남편이 없는 시간에 밤낮 가릴 거 없이 건물주는 저를 찾아왔죠. 저도 그런 건물주분이 점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크게 내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이후에 집을 내놓는 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관계를 3달가량을 몰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건물주가 며칠 동안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길래 무슨 일이지 싶었고,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어서 이렇게 관계가 끝나는 게 다행인 건가 싶어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저는 마트를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4층에서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와 건물주가 손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 비슷한 느낌도 들고 너무 분하고 놀래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들고 그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찍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저번에는 아랫집 여자와는 끝난 사이라고 말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다시 저 여자를 만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갖고 놀았다는 생각과 저런 남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조금은 마음을 주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럽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괘씸한 마음에 건물주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들을 찍어서 몰래 저장해두었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 건물주 와이프 번호를 알아낸 후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주 와이프 되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솔직하게 사실을 말한 뒤에 이 집에서 당장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저한테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건물주가 성욕이 많은 편이라서 결혼 전부터 여자만 보면 환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돈을 이용해서 자기 건물에 사는 많은 여자들에게 접근을 했고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라고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사모님에게 사과를 드리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다행히 사모님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도록 전셋값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해주고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요즘 세상에 전셋집 괜찮은데 구하기 힘드니 이사할 곳 최대한 빨리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쩌면 사모님에게는 불륜녀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자진해서 사실대로 말해주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제가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라 주기적으로 만났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고 한심했습니다. 사모님에게 들었는데 사실 그 건물주 아저씨가 이 모든 건물 주인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모든 건물들이 모두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본인이 건물주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 같다고 더 이상 이런 골치 아픈 일도 진절이 나고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제 스스로가 멍청한 것 같고 남편에게도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아무런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던 남편과 저를 이해하고 넘어가 주신 사모님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현재 남편은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 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4층 살았던 그 20대 후반 여자는 사모님에 의해 현재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까지 스폰서 얘기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파혼을 당했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불쾌한 감정이 남았는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불건전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 마음 편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남편에게 더 잘할 생각이고 돈 하나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됐고요. 4살 6개월 남매를 두고 있어요. 미혼모인 신우는 늘 제게 특별한 이유 없이 불만을 표출했어요. 대화를 해도 평행선을 달릴 뿐 해결이 안 났습니다. 서로 갈등에 골만 깊어질 뿐이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신우는 임신 중이었어요. 애 아빠는 잠수 타버려서 혼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레를 전공하고 유학도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애를 가졌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신우에게 애를 지우라고 했었는데 모든 게 다 물거품 되더라도 꼭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만삭이 다가오니 말을 싹 바꿔 아이를 본인 오빠인 제 남편 보고 책임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결혼 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신우 아직 시집도 못 가는데 애 딸린 여자 달가워하는 남자도 없으니 아가씨의 아이를 저희가 입양을 하자고요. 당연히 저는 아가씨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랑 동갑이잖아. 그리고 모두가 말릴 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었다며 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다가 신우 출산일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 신우 남편 저 이렇게 시댁에 모여서 밥을 먹고 거실에서 의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아버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그냥 아빠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요. 여기서 시아버님이 좀 열이 받으셨는지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집이 개판 5분 전이라고 족보까지 개족보 만들라 그러냐? 왜 내 호적에 올려? 알겠어 그럼 내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게. 뭐 네 마누라랑 상의는? 하고 이딴 말 짓거리는 거야. 아가야 네가 그러자고 허락했어? 제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허락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버님께서는 여보 내가 이놈의 새끼 대학 보내지 말자 그랬지. 등록금 준 걸로 뭐 했냐? 통 쌌어. 통 싸서 대가리에 채워 넣은 거야. 너는 스키야 아빠한테 이런 말 할 거면 혈압약이라도 한 통 사갖고 와서 먹이면서 해야지 아빠 죽이려고 작정했어? 하시면서 부들부들 거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옆에서 아우 여보 안 그래도 혈압도 안 좋은데 좀 조용히 좀 말씀하세요. 라고 말리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데 왜 그래? 야 이 새끼야 나도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셔서 부모 없는데 그럼 나도 입양해라. 나도 이 호적에 올려서 네가 키워. 콩가루도 아니고 이게 뭐야. 비싼 돈 들여서 자식 키워놨더니 이들이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남편은 아버님이 이렇게 핏대를 세워 말씀하시는데도 물러서지 않더군요. 아니 아빠 그럼 얘 네 혼모 만들 거야? 아빠 정말 너무한다. 얘 인생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님이 주먹을 잡으시며 아이고 우리 아드님 자랑스럽게 말하시네요. 네 마누라가 무슨 죄냐? 네가 지금 네 마누라 앞에서 여동생을 감싸고 돌아. 야 이 철없는 거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우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정말 너무해. 너무한다고 하면서 소리소리 질러댔어요. 아버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야, 너 어디서 질질 짜고 난리야? 내가 그래서 너애 가졌을 때 지우라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네 새언니랑 너랑 동갑이야. 네 새언니가 부모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 남편을 보고 내가 아직도 사돈 보기 미안한데 너 처가에 이 소리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이 모르셔요. 말 안 했어라고 하니까 말했으면 내가 더 후적에서 파고 입양 보냈어. 너 네 마누라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이래서 남자놈들은 입 닥치고 집에 돈만 갖다 줘야 돼. 너는 네 마누라 앞에서 대가리 확 쳐박고 살아.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 아주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신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네 자식 네가 키워. 네 호적에 올려서 네가 키워. 시집을 가든 못 가든 난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다 책임져. 한 번만 더 입양 소리 했다가는 누구 아빠 농약 먹고 형 냄새 맡으려니깐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가 책임져야지. 오빠가 책임지기로 했잖아. 오빠가 책임져. 오빠가 책임지라고. 오빠 때문에 가진 거잖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면서 남편 바지 가랑이를 잡고 우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당황했는지 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때문에 가진 거라니? 라고 말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입양해서 오빠가 키워. 신우는 계속 이 말만 반복하며 지칠 때까지 울어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지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을 뒹굴거리더니 아버님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실려가던 중에 양수가 터졌고 신우는 예정일보다 조금 더 일찍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다행히 산모도 아이도 건강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신우가 굳이 저희 남편한테 오빠가 옆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연차까지 내서 신우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줬네요. 출산하고 산후조리 제가 다 해줬어요. 시댁에선 조리원 보내자고 했는데 아가씨가 굳이 저한테 조리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아기 아빠도 옆에 없는데 조리원에 있으면 편하긴 해도 우울증만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집에서 조리해주면 안 될까? 나도 도울게라고 했고요. 거절하기도 그렇고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신혼집에 데려와서 한 달 동안 미역국도 끓여주고 사골도 끓여주고 열심히 챙겨줬어요. 신우가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기간 내내 남편은 회식도 빠져가면서 집에 일찍 들어와 아이를 씻기고 신우를 챙기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혼자 조리해주는 게 힘들까봐 그런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꼭 본인 아내 출산하고 도와주는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아기에게 눈을 못 뜨는 아가씨를 보니 그래도 모성애는 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본인 오빠한테 입양하라고 할 일은 없겠구나 해서 말이죠.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 남편에게 책임지라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다만 신우는 아주 결심이라도 한 듯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제 남편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하인처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물 한 잔도 본인 손으로 따라 마시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애 낳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하나 다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도를 넘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만 참자 생각하면서 한 달간 산후조리를 해줬고 신우는 다시 시부모님이 사시는 시댁으로 들어갔네요. 시어머님 직장 다니면서 시할머니 모시고 기 맞추시면서 엄청 고생하셨다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수발되느라 친정이 같은 지역인데도 주말에 친정 한 번 못 갔다는 말씀에 저는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기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허나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면이 전혀 없으셨어요. 저 첫애 임신했을 때 아들을 원하실까봐 부담스러웠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본인은 좋다 하시면서 몸조리만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첫 임신 소식을 듣고 신우는 원래 시집 왔으면 대를 이어야 하는 거 알죠? 제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돼 있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더이다.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집안이 대를 이었다고 하지 않나요? 딸이 낳은 아들인데 대를 본인 아들이 이었다고 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낳은 아들은 대를 잇는 게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저를 보고는 이상한 웃음을 짓더군요. 그때 남편 놈이 옆에서 한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한 말이겠지. 뭘 그런 말을 신경 쓰고 있어? 요즘 시대의 남녀 구분이 어디 있어 라고 오히려 신우를 두둔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고 신랑이랑 거실에 소파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우가 신랑 다리를 갑자기 발로 차면서 와 진짜 보자 하니까 열받네.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안 앉아있는데 앉아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둘째 만삭 때라서 앉아있기도 힘들 때였거든요. 그걸 보던 아버님이 화가 나서 야 진짜 미쳤나? 어디 새언니 앞에서 야하면서 소리를 지르냐?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또 펑펑 울면서 저를 쏘아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애 아빠가 임신 초기부터 만삭 때까지 이렇게 항상 옆에 있어줘서요. 그러더니 제 남편을 보면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참고 참았는데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며칠 후 제 남편한테는 오빠 진짜 하다하다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어. 오빠 보는 눈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너는 왜 네 새언니 못 잡아먹어서 4번 안달이야. 네 새언니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하면서 뭐라 하셨고요. 남편 또한 시부모님과 함께 신우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한심하게도 아무 말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 놈에게 뭐라고 좀 해보라고 눈치를 줘도 계속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아무도 자기 편을 들지 않으니 답답했는지 오빠 말해봐. 전현이 저렇게 싸가지 없게 굴 때 오빠가 뭐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전현이라는 이혼하면 끝이지만 나는 오빠 핏줄이잖아. 나한테 전현이 저렇게 쏘아보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하자 눈을 내리깔고 뿜뻑뿜뻑만 하던 남편놈이 드디어 고개를 들더니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를 보더니만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 쏘아보는 건 좀 너무했다였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물론 저희 부부는 그날 집에 와서 사내만에 대판 싸웠고요. 신우와 남편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게 너무 분해서 그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신우와 남편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어요.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신우 편 붙어드는 남편 놈에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명절이나 제사 등 가족 행사에 한 번 빠진 적 없었고 명절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들었고 제사 때도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함께 장보고 음식 만들었거든요. 명절 제사 비용 저희가 대부분 부담했고 생신이나 어버이날도 두둑하게 없는 형편에 용돈 챙겨드렸어요. 그런데도 매번 시댁에 가면 욕만 먹으니 시부모님도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며칠 뒤가 아버님 생신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전날 당직이어서 밤을 새우고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머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니 밤새고 와서 힘드니 재촉하지 말고 자다 오후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전화하셔서는 생일이야 내년 오는 거니까 그냥 저녁 늦게 와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하셨고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녁 늦게 밥만 먹고 오기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기 분유 먹이고 서둘러 준비한 뒤에 꾸벅꾸벅 주는 남편 조수석에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시댁에 아침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오빠랑 언니 아침 못 먹고 일찍 올 줄 알고 김밥 사놨어요. 생각보다 늦게 왔지만 오전에는 왔으니까 봐줄게요. 시아버지 생신을 보닌 친아빠 생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신경 쓰면 어디가 덧나요? 본인 친아빠였으면 전날에 먼저 왔을 거 아니가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도 또 눈만 꼼뻑꼼뻑 떴다 감았다 하고 있더군요. 그걸 지켜보던 시아버님만 너는 꼭 내 생일날에도 이렇게 네 새언니한테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냐? 너는 내 생일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준 적 있어?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하셨지만 신우랑 번번이 부딪히니 가급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신우와 사이가 안 좋으니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군요. 신우는 시집가면 끝이라고. 그리고 신우가 성격이 욱해서 그렇지 뒤끝도 없고 심성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신우가 시집갈 때만 기다린 게 6년이고요. 내년이면 40인데 이젠 신우가 언제 결혼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애 딸린 성격 괴팍한 이혼녀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여러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 기본만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고 전화통화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끔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 생신 같은 행사는 다 참석했어요. 용돈도 그때마다 드렸고요.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 보자 하니까 라고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우리 집에 좀 자주 오세요. 엄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참견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래서 결혼했을 때 분가시키지 말고 집에 처박아뒀어야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그렇다 쳐도 저 마지막 말에 정이 뚝 떨어져서 이젠 정말 신우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적당히 하세요. 너무 무례하시네요.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신우라고 그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가씨 저보다 아랫사람인 거 알죠? 아가씨가 무슨 시어머니예요? 진짜 아가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제가 아가씨 때문에 아가씨 오빠랑 이혼했으면 좋겠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이혼하세요. 제발 우리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애들은 데리고 가시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해줄게요. 와 진짜 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 오자마자 통화 내용 녹음한 걸 들려줬어요. 제 전화는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본인 아내가 본인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신랑놈한테 더 화가 나서 엄청 소화되면서 아가씨한테 그만 좀 나 괴롭히라고 말 좀 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신우 문제 말고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신나는 늘 시댁에서 저런이 집에서는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알아서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거 해줘라 저게 해줘라 얘기하면 육아와 살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하고도 너무 잘 놀아줬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통화 내용까지 들려줬으니 남편이 적어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놈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너 진짜 무섭다. 이거 녹음까지 한 거야? 너 나랑 내 동생 사이 떼어놓으려고 아예 작정한 거야? 얘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겠어? 너도 둘 키워봐서 알잖아.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나랑 같이 키워도 힘들잖아. 그런데 얘는 오죽하겠어? 좀 받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니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이해심 없는 너라는 못 살겠어. 나 오늘부터 본가에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하더니만 짐을 싸고 나가버렸습니다. 울면서 시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본인 아들놈 집에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하면서 진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시부모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집에 와서 당장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빌려고 하니까 신우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마누라랑도 자식 버리고 본인 여동생을 챙기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고 신우 역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더군요. 친정에 아이 둘을 잠시 맡기고 시댁에 갔더니 본인들이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신우의 아이가 빨간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와 남편 놈이 어디에 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장소가 없었어요. 친정에는 아이를 하루만 더 맡기겠다고 말씀드리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내내 생각을 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 직장에 찾아갔더니 남편이 오전 반차를 써서 오후에 출근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잠도 못 자게 뻔해서 남편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내내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이 출근할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남편 출근 시간이 되니 회사 정문으로 남편 놈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회사로 들어가서 남편 놈에게 따지려다가 순간 남편 차 내비게이션에 남편과 신우가 숨어있는 장소의 주소가 찍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남편의 차 스페어키로 남편 회사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을 살폈어요. 허나 집과 회사 말고는 그동안의 정보들이 다 지워지고 없더군요. 마치 제가 몰래 내비게이션을 살펴볼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블랙박스도 살펴봤지만 내리기 직전에 모든 정보를 지웠는지 아무것도 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 행동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결국 저는 차 렌트 업체에서 경차 한 대를 렌트를 했고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숨어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 놈은 뭐가 그리 급한지 끼어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하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 놈은 회사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우랑 생활하는구나 싶어서 신우 머리채라도 잡고 남편 놈 싸대기라도 때릴 생각으로 남편 2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도 따라 내렸어요. 남편 놈은 뭐가 그리 급한지 끼어서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남편 놈을 따라 신발을 벗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바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한 모텔방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 방인 것 같았어요. 그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배달의 민족 배달원이 그 방에 피자를 배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켰다고 받은 다음에 보냈어요. 그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길래 배달이오라고 말하면서 목소리를 깔았어요. 문 앞에 놓고 문자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온갖 성질을 내면서 남편 놈이 말하면서 바로 문을 열더군요. 저는 그 열린 문 사이로 바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남편 놈 싸대기라도 갈기려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남편 놈이 샤워 가운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부의 침대 위를 봤더니 신우가 이불로 몸을 가린 채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둘이 뭐야? 라고 물으니 뭐긴 뭐야. 피자 먹으려고 시켰어. 누가 그걸 물었어? 너는 왜 샤워 가운만 걸치고 있고 저녀는 왜 저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갑자기 신우라는 여자가 미친 듯이 막 웃어대더니 아직도 눈치 못 챘어? 라는 겁니다. 뭘 눈치 못했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내 자식이 왜 우리 집대를 이었다고 한 건지 아직 몰라? 내 자식이 네 남편 자식이야 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남편 놈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야 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더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 신우 입을 연신 막아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놈과 신우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바로 시댁 어른들께 전송하면서 모텔 주소와 호수도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확인 안 하실까봐 전화까지 걸어서 카톡 지금 좀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 놈이란 신우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핸드폰을 결국 뺏고 던져버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방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시부모님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내가 지금 이 영상 바로 남편 회사에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제야 문을 열어줬는데 시부모님이 들이닥친 걸 알았는지 양심은 있는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더라고요. 아가씨가 변명이라고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 오해야. 오빠가 일찍 퇴근할 줄 모르고 씻고 바로 옷 입기 귀찮아서 자고 있었는데 오빠가 일찍 퇴근했더라고. 난 계속 자고 있었고 오빠는 나 깰까봐 조용히 씻고 나오는 중이었는데 새언니가 들이닥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길래 아버님이 그렇게 당당하면 너네 핸드폰 내놔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죽어도 핸드폰은 못 내놓는답니다. 차라리 죽이랍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을 거면 믿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그 상황이 벌어진 이후로 저는 친정집에서 혼자 지내는 중이에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시부모님 제 남편을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라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제가 오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